색깔 너무 예쁘죠? 느낌 어떠세요? 제 마음 같아요. 산 마리노 레드래요. 산마리노. 빨간색이긴 하지만 되게 진해요. 되게 그 매혹적이에요, 컬러가. 그렇죠. 그냥 만약 이 색깔 립술에다 발랐을 때 뭔가 좀 더 요염한 느낌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빨간색에다가 약간 버건디 약간 추가한 듯한 정열적이고. 그죠. 지금 저희는 10세대를 지난 혼다 어코드의 최상위 트림이죠. 2.0 터보 스포트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1분여가 흘렀어요. 힘이 남아 도는 게 벌써 느껴지네요. 네, 256마력인가 봐요. 토크가 37.7이고요. 네. 이전에는 3.5L, 2.4L 자연흡기 엔진이 있었는데 걔는 다 SOHC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번에 10세대를 넘어오면서 1.5 가솔린, 2.0 가솔린, 그리고 2.0 가솔린에다가 전기 모터를 얹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네. 제가 그냥 옆에 타고 있는데도 힘이 남아 도는 게 느껴지네요. 네. 원래 팔리고 있던 모델로 치면 얘가 3.5에 해당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3.5는 그게 380마력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2.0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대신 터보가 들어가긴 했지만 출력이 한 26마력 정도 줄었거든요. 대신 토크는 얘가 37로 더 높아졌어요. 예전 모델이 35쯤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가속페달 조금만 밟아도 훅 치고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6기통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통 치고 엔진음이 킥다운 해보면 엔진음 좋네. 아니 좀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조금 인공미가 나죠. 네, 인공미가 나네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괜찮은데요, 소리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늘 벤츠 타고 다니시고 6기통을 데일리로 모시는 분들한테는 뭐 부족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10단이어서 기어를 오르내려도 그 RPM 변화폭이 상당히 적어요. 조금씩 찔끔찔끔 왔다 갔다 해요. 3단은 좀 크게 올라가네. 4단, 5단은 상당히 조금씩이거든요. 근데 4단에서 3단은 차이가 크네요. 잠깐만, 지금 제가 추월을 할게요. 지금 얘가 10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운전 재미로만 놓고 보면 사실 10단 필요 없습니다. 10단 필요하면 RPM이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6, 7단 정도면 RPM도 이렇게 훅 뛰고 차가 이렇게 토크가 확 살아나는 느낌도 나고 더 재밌거든요. 근데 10단은 운전 재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사실 이 차가 256마력이기 때문에 연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단화를 시켜가지고 연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엔지니어분한테 질문을 했지만 굳이 10단이 필요했냐 말씀을 드렸더니 뭐 예상했던 답변이 돌아왔어요. 뭐 충분히 무게를 줄였고 10단이 그 연비를 뽑아내는데 좋았다. 그리고 그 6단의 1단과 10단의 1단, 또 6단의 최고단과 10단의 커버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다는 거죠. 7단, 8단, 9단, 10단 들어가나? 10단이 들어갔다. 내리막길 길거든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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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주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변속기 중에서 중상 정도 돼요. 빠른 속도와 어떤 패밀리카의 편안함 그 사이에서 아주 적점을 잘 찾은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 딸깍딸깍 할만 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혼다 생싱 생싱이? 생싱 말고 레인워치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 혼다가 자랑하는 보조 장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기아자동차 K9을 이미 시승을 했잖아요. 방향지 시동을 켰을 때 여기 좌우 원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 그림을 모두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혼다에 들어가 있는 레인 센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만 보여줘요. 지금 기아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비슷한 기능보다도 지금 한 세대 뒤져 있다는 게 거기서도 보이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혼다 센싱을 위한 카메라가 사이드미러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우측 상단이 지금 공간을 손해봤습니다. 저 카메라를 밑에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걸 위에다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저 부분이 시야가 가린다고 해서 크게 그 후방 시야를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온전한 거울보다는 안 좋죠. 예전에 달려있던 레인와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지 시동을 넣었을 때만 켜졌었는데 얘는 지금 오른쪽에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지 시동을 넣지 않고도 얘를 누르면 바로 오른쪽 시야가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런 점은 조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봐야 할 때 레인와치를 끌 수도 있겠네요. 자, 오른쪽 깜빡이 넣고요. 레인와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눌러서 꺼볼까요? 꺼지네. 꺼지네. 오른쪽 깜빡이를 넣어서 레인와치를 켤게요. 켜있는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꺼집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이번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나와볼게요. 스포츠를 누르면 오른쪽에 터보 압력이 나오네요. 확실히 움찔움찔하네. 반응이 좀 더 화끈해졌습니다. 고RPM까지 쭉쭉 끌어다 쓰고요. 시프트 다운도 별로 안 하죠, 아까보다는. 근데 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발견했는데 지금 뒷범퍼 밑으로 머플러가 다 보여요.
저는 요즘 나오는 차 치고는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온 알티마, 캠리, 신형 알티마요. 네. 캠리, 어코드 요 세 개 중에 어코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만 놓고 보면 네, 일단. 디자인만 놓고 보면 와, 저 앞에 앞펜더 튀어나온 거 보세요. 저거. 그쵸. 와, 저거는 진짜 디자인 잘했어요, 이 차. 개인적으로는 리어 램프가 너무 좌우로 퍼져나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시빅에 들어가 있던 C자 모양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빅이랑 엄청 닮아졌어요. 시빅의 형다운 느낌이 확 나죠. 솔리드 윙이라고 하는 네. 현대자동차래. 혼다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 네,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코 부분에 이렇게 두꺼운 크롬으로 딱 들어가는 거. 그것도 상당히 시빅이랑 똑같아졌고요. 네. 그게 진짜 그 혼다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혼다가 그렇죠. 제트기도 만들고 아시모 그 로봇도 만들고 약간 하이테크 기업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크롬으로 도금한 그 넓은 면적의 그 디자인이 외계인 같으면서도 그 얼굴 뒤에 뭔가 아주 대단한 기술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시내 공간을 달리면서 엉덩이로 전해지는 감각을 보니까 단단해요. 아, 하체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단한데 그게 하체가 단단해서 단단한 느낌보다 휠이 19인치여서 단단한 느낌이 조금 더 크고요. 서스펜션 자체도 물렁물렁한 것 같진 않아요. 휠의 탓이 더 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하이브리드를 탔잖아요. 네. 그때 승차가 엄청 좋다는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그 하체의 차이보다 휠 2인치 커진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 세팅은 비슷할 텐데, 그죠? 그렇죠. 네. 비슷한데 하체 테스트 드라이버 하시는 네. 분 얘기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트림에 따라서 출력에 따라서 세세하게 다 다르게 하긴 한대요. 같은 차라고 해서 네. 그냥 쭈르륵 엔진만 바꿔서 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한 번 더 그 직접 그런 세팅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 또 확실하네요. 네, 트림 레이트 이런 거에 따라서 네네. 차 높이도 다 달라지거든요. 다 세세하게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일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직 출시되지 않는 차의 스프링 세팅이나 뭐 이런 거를 만지시는 분들의 직업은. 그렇죠. 특히 하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나 뭐 다른 부분들과 달리 네. 수치로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바꾸려면 일단 수치화 시켜야 된대요. 별점 주듯이 뭐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어떤 뭐 그 느낌도 그냥 단단하다 부드럽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체크리스트가 있대요. 기준도 단단하다 부드럽다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뭐보다 단단한지 뭐보다 부드러운지 기준은 보통 경쟁 모델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근데 만듦새 보면 에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근데 주행 느낌에 이렇게 만족을 하다 보면 네. 달리는 와중에는 이런 소재에서 오는 실망감을 잠깐 잊게 돼요. 그만큼 주행 느낌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승차감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좀 시끄럽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물론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네. 도로이긴 하지만 네. 그걸 감안해도 예, 소음이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되게 큰 소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속이 한 110 정도 되거든요. 100km를 조금 넘은 상태에서 이 정도 소음이 들어온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 목소리의 크기가 네. 평소보다 좀 커요 지금. 네. 그런 걸 보면 네. 상당히 지금 특히 노면 소음이 네. 전 좀 거슬려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혼다에서 자랑을 하신 기능 중에 하나가 휠 레조네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건 소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 소음이 노면 소음이 조금 거슬리네요. 레조네이터라는 건 배구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빵 때리면 안에서 공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에서 진동이 생기면서 빵 하고 울리잖아요. 네. 네. 타이어도 똑같이 공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면에서 타이어에 충격을 꽝 줬을 때 그 휠 림 테두리 있죠. 네. 거기에 레조네이터를 둬서 그 타이어 안에 진동되는 소리랑 주파수랑 똑같은 걸 반사시킨대요. 그렇죠.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게 뭐 무슨 전원이 필요한 무슨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타이어 고유의 진동수를 내는 레조네이터를 네. 림에다 발라놨다고 합니다. 근데 쓰진 현재도 않은 자랑했어요 아까. 아, 그래요? 이런 들어줬는데 뭐 썼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습니다 지금. 시내 구간에서 요철 되게 많잖아요. 네. 노면 상태가 썩 좋은 아스팔트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노면 소음 다 올라오잖아요. 지금 마이크로도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우리가 늘 차를 타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완벽한 차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118D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소음 빼고는 주행 성능은 대만족입니다. 네. 패밀리 세단 치고 힘은 저희가 이제 뭐 정식 시승차가 아니고 네. 앞차를 따라가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로백을 재보거나 이렇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앞차의 거리를 확 좁히니까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한번 해볼까요? 무서우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경고등이 뭐라고 써있나요? 이공한 바보라고 써있습니다. 네.
에코 모드에선 가볍고 스포트 모드로 바꿔볼게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느껴지네요. 확실합니다. 예. 하체는 좀 더 팽팽해진 것 같아요. 에코 모드에서는 무게중심이 약간 떠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스포트 모드에서는 누가 밑에서 이 차 자체를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더 들어요. 지금 이 액티브 댐퍼는 어코드 중에서 처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좌우의 서스펜션의 팽팽한 정도가 롤링을 덜 허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면 오를 정도예요. 차선 변경을 제가 살짝 이렇게 조금 급하게 해보니까요, 에코보다 스포츠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옆으로. 아, 네. 사실 그 정도 차이도 없다 그러면 네.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네, 액티브 넣을 댐퍼 필요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엔진 받으면 확실히 달라지고 스티어링 그쵸? 휠은 뭐 신경 안 쓰면 못 느낄 정도. 엘카스를 켠 상태에서 달리고 있는데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고 사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보이나요? 그냥 차선을 물고 달리네요. 경고할 때는 탁탁탁탁 쳐줍니다. 그냥 차가 차선을 넘어가면 컬럼을 작동시켜서 꺾어줍니다. 제가 그냥 핸들을 잘 잡고 달리고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제가 차선이랑 가까이 가려고 하면 경고를 울려주는데 아직 좀 더 성숙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울리지 하는 이 순간이 좀 몇 번 있어요. 이게 지금 혼다 센싱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중에 네. 차선 유지 보조가 있고요, 차선 이탈 저감 장치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가 차이야?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네.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달릴 때 말 그대로 중앙을 따라가게 도와줘요. 네. 토크를 조금씩 주면서 중앙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차선 유지 보조고요. 네. 차선 이탈 저감은 뭐냐면 차선을 벗어난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살짝 브레이크 걸어주고 진동 주고 반응이 달라지죠. 지금 고속도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달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와중에 너무 안정적이라서 만족스럽습니다. 상당히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안락함과 성능과 면모를 보여주는 차라면 그랜저 풀옵션 정도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코드를 정말 물망에 한번 올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의 실내 내장재나 공간이나 장비의 풍부함 이런 것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소나타급이니까 그렇죠. 그랜저랑 맞아요. 그랜저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결국 자동차라는 건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따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차급이 달라지더라도 같은 가격에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강력 추천은 제가 잘 못하겠지만 네. 좋은 대안 정도는 한번 시승해 보시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옮겨 탄 모델은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동만 안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막 밟아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RPM이 웅웅웅 되진 않고요. 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웅 하고 걸리겠죠? 네. 자, 걸리네. 시동이 걸렸어요. 네.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면 보통 그 하이브리드 모델 말고 그냥 순수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차들은 정차 상태에서 적정 RPM 이상으로 안 올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올라가질 않네요. 스포츠 모드를 끄면 바로 시동 꺼지네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하네요. 네. 요즘 그것도 쓰던데 뭐 한다, 송중기가 송중기 했다 뭐 이런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정우성이 무성하네 뭐 이런 거. 네. 이광환이 광환하네. 그건 뭘 했단 말일까요? 디자인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설상가상입니다. 자,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지금 파워플로우 화면에 놓고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EV 버튼이 따로 추가되어 있군요. 그럼 처음에 EV 모드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EV를 누르면 네, EV 모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EV는 전기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EV는 EV 모드가 켜져 있다는 얘기고, 왼쪽은 전기로 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방에 승차감 확 다르다. 훨씬 말랑말랑해. 자, 여러분, 우리가 하이브리드 그러면 프리우스나 토요타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혼다가 하이브리드 양산차를 내놓은 건 토요타보다 더 앞섭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사이트라는 모델을 몇 개월 아마 조금 더 앞서서 출시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사이트의 보넷을 열어보면 IMA라고 써있거든요. 인티그레이티드 모터 어시스트. 그러니까 엔진 바로 뒤에다가 13마력짜리 모터를 얹어가지고 엔진의 힘을 조금 보조해주는 되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썼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프리우스가 등장을 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효율이 막 좋아졌지만, 인사이트는 그걸 조금 못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단종이 됐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신형 모델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 어코드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혼다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서 뒤지지 않거든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그 엔진룸에 써있던 IMA라는 기술, 그게 이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혼다 어코드에는 IMMD라는 기술로 발전을 했죠. IMMD는 뭐냐면 인텔리전트 멀티모드 드라이브래요. 멀티모드 드라이브, 도대체 뭐 드라이브 모드가 몇 개길래 멀티모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기본적으로 EV 모드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엔진 모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브리드의 성능을 이렇게 끌어내는 건데, 차가 딱 출발하면 일단은 EV 모드를 출발을 합니다. 전기로만 간다는 얘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거나 혹은 순수 전기차가 아닌 이상 이 배터리의 용량이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충전이 만땅으로, 아무리 배터리의 전기가 가득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방전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엔진이 깨어나서 충전을 도와주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엔진이 차량 구동에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직렬 하이브리드 원리죠. 그 와중에 이제 차가 점점 속도를 높여서 고속으로 올라서잖아요. 고속에서 저부하 상태, 엔진에 큰 힘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엔진과 바퀴가 서로 동력이 떨어져 있다가 클러치가 붙어서 엔진의 힘이 바로 바퀴로 갑니다. 딱 몇 킬로 이상 이렇게 상황에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ECU나 PCU가 판단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데, 뭐 그럴 때는 이제 평소에 떨어져 있던, 그 전에는 떨어져 있던 엔진과 바퀴 사이 클러치가 딱 붙어서 엔진의 힘이 바로 그 바퀴로 갑니다. 그때 기어비는 거의 그냥 일반 수동 변속기 차량의 한 6단 정도? 오버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에는 기어가 없어요. 하지만 혼다에서는 eCVT라는 이름으로 변속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얘는 2리터 애킨슨 사이클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모터 2개를 엮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바퀴가 있어요. 네. 그 모터 2개는 하나는 제너레이터 모터, 발전용 모터, 하나는 구동용 모터거든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엔진이 깨어난 다음에 전기를 충전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속 페달을 좀 깊이 밟으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엔진이 RPM을 좀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엔진을 배터리에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그 충분해진 전기를 배터리에서 받아다가 모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그 고속 저부하 환경 말씀드렸죠. 엔진 모드일 때 고속 고부하 상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엔진의 힘을 돕습니다. 그때는 이제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예요. 엔진에서 바퀴로 가는 중간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엔진의 힘을 도와주는 게 그 병렬식 하이브리드잖아요. 딱 그 상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하는 거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발전기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도요타에서도 직병렬 혼합식 하이브리드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름은 똑같은데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혼다가 쓰고 있는 IMMD 하이브리드 방식이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토요타는 중간에 플래너테리 기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근데 얘는 구조가 훨씬 간단하죠. 그 차가 생각나요. 쉐보레 V볼트. 그 주행거리 연장용 전기차. EREV. 그 이제 쉐보레에서 그거를 전기차로 팔으려고 했었는데, 전기차로 들어오면 그 각종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법규상 일단 엔진이 들어가면 전기차를 안 쳐줘요. BMW i3 같은 경우도 외국에는 그 레인지 익스텐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도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기름을 아낄 수 있는 최대한의 무기는 뭐냐면 가장 많이 엔진을 잠재우는 거예요. 엔진이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RPM대에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이 IMMD는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발전용으로 엔진을 쓰거나 혹은 고속에서 엔진이 기름을 덜 먹는 상태 있잖아요. 고속에서만 엔진이 구동을 하게 하거나 딱 두 가지로만 엔진을 써먹으니까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도 보시면 전기 모드로 가다가 제가 손가락질 하는 순간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켜신 거네요. 염력으로. 에너지 플로우가 계속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 다 힘을 내죠. 지금 그 파란색이 힘을 주는 거고 초록색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상당히 급격히 속도가 줄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네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은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잖아요. 이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요.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 정도를 조절하는 패들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변속용이 아니고. 네. 그리고 방금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감속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거 페달을 왼쪽 오른쪽 작동을 해보니까 왼쪽을 막 눌러가지고 회생제동 장치가 많이 개입하게끔 하잖아요. 하사 마크. 그 마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5단계인 것 같은데.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 정도를 최대한으로 하더라도 이질감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전기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에 감속량만큼은 아니에요. 그 다른 여타 전기차를 탔을 때 좀 세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미세하게 조절하는 정도?
아까 저희가 방금 탔던 모델이 2.0 터보 스포트 모델이었잖아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옮겨 타니까 승차감이 확 차이 납니다. 진짜 소리도 얘가 더 조용한 느낌이에요. 조용해요. 예. 네, 확실해요 그거. 방음제에 차별을 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오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휠도 아까는 19인치였고 얘는 17인치니까 거기에서 승차감, 소음 모두 많이, 혜택을 본 거죠. 많이 차이가 나고 예. 하이브리드가 왜 50%나 차지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재미는 덜합니다. 일단 엔진음도 네. 아까 거 엔진음이 별로였으면 차이가 좀 덜할 텐데 아까 거 엔진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밟을 때 왕 해주는 느낌이 얘는 좀 없죠. 그리고 예전 하이브리드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만을 마케팅 무기로 삼았었단 말이에요. 우리 연비 조금, 아니 기름 조금 먹어요, 연비 좋아요, 막 이런 거, 우리 이거 사시면 당신 얼리 어답터 돼요, 막 이런 거를 마케팅 무기로 삼았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지금 얘도 자랑을 하기를 스포츠 하이브리드라고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이브리드 엔진들도 그 연비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니까 재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EV 모드를 달렸을 때 느낌이 캠리 하이브리드랑 어떤 차이냐면 캠리 하이브리드보다는 EV 모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오래 써요. 네. 혼다가 밝힌 것만큼 엔진이 발전용으로만 최대한 쓰는 느낌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혼다가 말하는 것보다는 구동에 조금 더 네.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지금 이 상태가 병렬형 하이브리드, 엔진에 최대한 힘을 쥐어짜고 거기에 모터까지 힘을 더해주는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가 지금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는 그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오염물질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히토류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토양에서 히토류를 채취를 해서 재련을 하는 과정에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럼 히토류를 쓰지 않으면 그런 걸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나오는 히토류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을 되는데 자원 무기화 시켜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무기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자 차선책을 찾는 중인 거죠. 전기모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구리선을 막 감아놓는데 원래 기존에 쓰던 구리선이 동그란 거였었대요. 이 어코드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구리선은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좀 집적도를 더 높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모터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출력은 높이는 그런 모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빨간불 들어가지고 감속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브레이크 페달 담력도 방금 탔던 2.0 모델이랑 다른데요. 얘가 그 페달 담력이 초기 담력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그 전기 모터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부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브레이크 압력을 전기 모터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는 사이에 항상 그 압력을 모아놓고 있다가 조금 더 일찍 압력을 써먹는 거죠. 그리고 캠리도 그렇고 어코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여기 EV 모드 버튼을 마련을 해놓는데 사실 이걸 아무리 눌러도 속도 조금만 빨라지면 바로바로 엔진이 켜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버튼을 따로 마련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데서 EV 모드를 켜놓고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실내 공간에 내가 아무런 배출가스를 남기지 않고 조용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전기 모터를 쓰는 게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전기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스웨덴도 춥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실내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면 아주 좋대요. 그래서 그 전기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어떤 곳에서는 도서관 건물 안에다가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추우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혼다 어코드 1.5를 탔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탔는데요. 앞좌석 시트를 이광환 기자님에 맞추고 뒷좌석에 탔는데요. 지금 이 공간이 거의 이 정도 남습니다. 이 정도. 와, 이건 뭐 한 뼘을 넘어서 엄청나게 넓습니다. 공간 잘 뽑아내기로 유명한 현대기아차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게 공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뒷좌석에 USB 포트가 없어요. 뭐 시거잭이라도 있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시트 뒤쪽 보니까 좀 울어 있어요. 이 재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잘 나가네.
지금 뭐 잠깐 달려봐가지고 그 이상 속도를 올릴 때 얘가 느낌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네, 194마력이 26.4인가 그래요. 1.5L에 190마력이 넘게 뽑아내는 거면 뭐 배기량 대비 출력은 나쁘진 않죠. 근데 확실히 아까 그 260마력대 2L 터보 탈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예, 지금 벌써 한 70마력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까 걔가 뭔가 쫙 쏴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꾸역꾸역 나가요. 뭔가 저항도 더 많은 것 같고 지금 얘는 혼다 센싱도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앞차와의 거리를 확 줄여도 뭐 경고를 해주거나 그런 게 없죠. 그 버튼으로 된 변속기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되게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원래 재래식 방식으로 넘어오니까 자동 변속기가 처음 나왔던 시절에 나왔던 그 디자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소재만 좀 바뀌고 PRND 끝. 혼다가 이런 걸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인색해요. 그래도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차여서 좀 덜한데 일본 차 전체로 놓고 보면 잘 안 바뀌어요. 이런 금형 하나 떠놓으면 오랫동안 쓰고 잘 안 바꿔요. 현대는 신차 나올 때마다 다 바뀌거든요. 승차감은 지금 얘 1.5L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예 그 2.0 터보는 확 차이 나요, 승차감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휠 크기에서 오는 차이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액티브 댐퍼도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트로 바꿔도 승차감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겠죠, 당연히. 지금 1.5L 터보 모델에는 CV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7단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속도가 90이고 2000rpm에 걸려있고 7단에 물려있습니다. 다운을 해보면 그냥 보통 자동 변속기 수준이는 변속 속도도 아까 그 10단 자동 변속기 쪽이 훨씬 빨라요. 그냥 되게 느긋하게 반응하고요. 소리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4기통 엔진 소리에 훨씬 가깝습니다. 약간 엔진 막 갈구면 애처로운 엔진 소리가 나는. 그래도 헤드램프 같은 건 전부 LED예요. 풀 LED. 주행 성능을 다 아울러서 중상은 주고 싶어요. 하이브리드도 그랬고 2.0은 특히 더 그랬고 얘도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런 거 또 뒤에 분 여기 저기 플라스틱 너무 아쉽죠? 시트 쭈글쭈글한 거랑 다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뭐라는 거를 잊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같이 드러내요. 야 이것까지 잘하면 나 너무 신분 상승인데 아 이거 하지 말자 그랬나? 판매량 순으로 보면 전체 4가지 어코드 중에서 하이브리드 투어링이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하이브리드 투어링이 가격면이나 장비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네요, 저한테는. 근데 3,500만원짜리 2.5L 모델을 포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좀 평범해졌다 뿐이지 뭐 이거를 저희가 2L랑 하이브리드를 타지 않고서 이 차를 탔다면 좀 더 나은 점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좋다고 느꼈던 마음에 들었던 장비들이 몇 개 빠져 있어서 이를테면 버튼식 변속기, HUD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거기에다가 액티브 댐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많은 트림, 많이 팔리는 트림이 하이브리드 투어링이라는 얘기는 그 하이 트림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돈값을 한다고 판단하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동의가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솔린 모델 안에서 엔진이 다른 경우에 최상의 트림은 듀얼 머플러를 달아놓더라도 그 하이 트림, 배기량이 좀 낮거나 출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배기구를 한쪽은 없애버리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2.0이랑 똑같이 양쪽에 듀얼을 마련을 해줬네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막혀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혼다 어코드 2.0 터보 스포트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디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트 모델이에요. 야, 딱 봐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요, 건담 느낌이 많이 나죠. 그 솔리드 윙 혼다의 상징인데 훨씬 더 시빅을 닮은 모습으로 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2.0 터보 스포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크롬이 약간 검정색이 가미된 블랙 크롬으로 들어갔고요. 이쪽으로는 보시면 그냥 하얀색 크롬이죠. 이런 차이도 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냥 하얀색 생 크롬보다는 이렇게 약간 광을 죽인 반광 크롬이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상위 트림인 2.0 터보 스포트에 적용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땐 몰랐지만 실물로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상당히 다이나믹함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가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치 눈이 그 서양인들 눈 보면 여기 가운데 그림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싹 그림자가 지는데 그런 것처럼 눈이 안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날이 좀 더 부각돼 보이죠. 그리고 여기 각도 엄청나게 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앞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범퍼 아래는 혼다 센싱 센서가 여기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요. 의외로 다른 차량들보다 여기 그릴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른 차들은 한 적어도 이 정도의 간격의 그릴 패턴은 여기를 덮어놓기 마련인데 여기는 정말 거의 슈퍼카급으로 뚫려 있는 범퍼 하단부가 상당히 나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범퍼 밑부분 요 띠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 때문에 이 보조등 영역이 툭툭 떨어져 있지 않고 면이 이렇게 이 덩어리가 한데 이렇게 좀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일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검정색 파츠가 없었다면 이게 이렇게 날개처럼 보이지 않았을 텐데 여기 이렇게 싹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훨씬 네. 더 날렵해 보이죠. 이런 예, 거는 예. 아반떼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 아반떼에도. 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LED로 안개등이 딱 박혀 있는데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그냥 검정색 유광 플라스틱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시면 여기가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아, 요런 또 작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헤드램프도 여기 보시면 풀 LED로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주간주행등 켜고 왔는데 주간주행등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싹 아래쪽으로 니은자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싹 어두워집니다. 그레디언트 효과를 줬군요. 예,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파란색 렌즈가 들어가 있죠. 하늘색이 가미가 돼 있어서 뭔가 더 오염물질을 덜 배출할 것 같고 뭔가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는데 가솔린 모델은 그냥 반사경이 쭈르륵 밝혀 있죠. 광원은 저 위쪽에 달려 있고요. 빛이 아래를 통해서 반사돼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저는 이런 방식도 상당히 오히려 이 혼다의 디자인에는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죠. 예. 2.0 터보 스포츠 최상의 트림이기 때문에 휠도 19인치가 빵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중형 세단에서 19인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버스펙이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아까 보시면 235에 40시리즈가 끼워져 있고요. 승차감이 상당히 딱딱하게 다가왔는데 일단 이렇게 바퀴가 크면 밖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당당한 자세를 연출해 주기 때문에 19인치 휠을 선택한 게 그렇게 나쁜 결과로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앞핸더 부분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실제로도 주행할 때 보면은 45도 뒤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부각이 돼요. 운동 성능이 강조가 되는 그런 디자인을 봤을 때 보여줍니다. 앞바퀴가 엄청 많이 나와 보이는 네네, 맞아요. 봤을 때? 예. 시각적으로 왜 그렇게 보이냐면 네. 세단이라면 네. 세단 안에서 바깥으로 바퀴를 빼봐야 얼마나 빼겠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근데 네. 시각적으로 이게 왜 튀어나와 보이냐면 이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높이가 똑같더라도 이 선이 여기서 꺾이잖아요. 네. 이게 각이 서 있으면 바퀴가 이만큼 안 튀어나와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높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네. 펜더를 부각시키는 거죠. 예. 상대적인 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릭터 라인이 헤드램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어램프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10세대 어코드를 딱 떠올리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예요. 네. 그래서 차를 실제보다도 훨훨씬 더 길어 보이게 하고 9세대에 비하면 얘가 지금 10cm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10mm. 10mm죠. 예. 10cm면 안 되죠. 10mm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그 짧은 느낌이 안 나요. 네. 오히려 더 길어 보이면 길어 보였지. 네. 그렇게 보여주게 하는 데는 이 쫙 뻗은 네. 캐릭터 라인이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디자이너분들은 여기 이 꺾인 위를 보고 있는 요 면 있죠. 여기를 이제 라이트 캐치라고 불러요. 네. 얘도 이제 차마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이게 라이트 캐치가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심심해 보이는데 그죠. 여기를 한번 두고 팍 꺾음으로 인해서 네. 팬더도 부각시키고 네. 이 캐릭터 라인도 살려주고 네. 이 면도 심심한 걸 좀 덜어주고요. 이 라이트 캐치도 지금 상당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확 꺾이죠. 여기까지는 아마 앞바퀴를 쫙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네. 여기서 쭉 파여가지고 뒤로 쫙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속도감을 더 주죠. 위에서 보면 이면이 상당히 많이 파여 있어요. 여기. 보통 이게 차를 옆에 띡 보시면 앞쪽은 엔진루민 때문에 낮고 부피가 뭐가 없는데 네. 뒤로 갈수록 되게 뚱뚱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로 빼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 이런 요소가 없으면 뒷바퀴가 작아 보이고 뒤로 가서 엉덩이가 좀 살쪄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뒤에 무게를 덜어내죠. 시각적으로. 보통 이제 중형 세단이면 이 크롬 라인을 뭐 보통은 넣죠. 크롬 라인을 쭉 빼서 아래까지 둘러야 되는데 위에만 빼고 말았어요. 아래는 그냥 검정색이죠. 지금 캠리, 얼코드, 알티마 요 세대 중에는 이 차가 가장 패스트백 스타일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붕 라인이 한 여기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디에로라고 하죠. 네. 옆 창문의 그래픽이 여기서 끝나요 보통. 근데 이거 이만큼 더 뺐잖아요. 그리고 지붕 라인도 뚝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빠지면서 트렁크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게 완전한 패스트백이었으면 트렁크가 뒷유리랑 여기까지 열려야 같이. 되지만 예. 그렇진 않고 예. 밖에서 봤을 때 마치 쿠페인 것처럼 네. 보이게 디자인을 했죠. 이게 요즘에는 패밀리 세단까지도 이런 스타일을 적용을 할 정도로
유행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는 벨트 라인을 쭉 오다가 한번 꺾어가지고 재미를 줬는데, 이 지붕 라인도 트렁크가 평평하게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고 쭉 오다가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마치 이 스킨 껍데기 안에 이렇게 생긴 철 기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C필러가 훨씬 더 단단해 보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부피감을 줌으로 인해서. 2리터 터보 모델과 1.5리터 터보 모델은 밑에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머플러 팁이 너무 짧아요. 조금 더 안으로 넣어주셨어야지.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도 이만큼만 진짜고 안으로는 가짜입니다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용접 자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으로 1cm만 더 넣어줘도 그렇죠. 훨씬 이런 나감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네네. 이거 팁. 팁이 저기 없어요. 이게 이 터보 모델에만 있군요. 예. 1.5도 없습니다. 네. 2.0만 달려있는 특징이고요. 네. 일단 지금 휠이 딱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아까는 19인치, 얘는 17인치. 그리고 휠 스포크도 쟤는 숭숭숭 뚫려 있는데 얘는 꽉꽉꽉 막혀 있죠. 제 스포크 두께가 얘 구멍 두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막아 놓으면 아마 방열에는 훨씬 불리하지만 네.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는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예. 하이브리드 배치 달려 있고요. 네. 뭐 이런 거야. 하이브리드 배지가 이렇게 좀 넓은 팬더의 측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멋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 앞쪽 그 솔리드 위에 들어가 있는 크롬 있잖아요. 네. 그럼 다크 크롬을 쓸 거면 이것도 다크 크롬으로 쓰지. 여기는 그냥 또 생크롬이에요. 아, 맞네요. 좀 아쉽네요. 그죠? 램프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헤드램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뒤쪽 방향지시 등과 후진 등에도 파란색 느낌이 가미가 됐죠. 아마 그 수채화 물 많은 데다가 파란색 물감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처럼 은은하게 파란색이 깔려 있어요. 이거 머플러 없네요? 네. 아까 그 네. 안개등 위에 크롬 액센트 보여드렸죠. 앞쪽에. 예. 그런 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배기구 대신에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군요. 예, 그리고 트렁크가 네. 지금 얘가 573리터인가 그래요. 네. 이 정도면 비슷한 세단 중에서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네. 기존 어코드에 비해서 그 IPU,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관리하는 PCU라는 게 있는데 네. PCU랑 배터리를 하나로 합친 게 IPU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고 그 덩어리를 기존에 여기 네. 2열 시트 등받이 아래쪽 여기쯤에 있던 걸 예. 엉덩이 받침 아래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위치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간을 트렁크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지금 573리터가 됐고요. 이 공간은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모델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면 또 좋은 점이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네. 그러면 운동 성능에도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봤던 그 중형 세단의 트렁크 옆구리 있잖아요. 예. 요만큼 파놓고 이만큼 막혀 있어요. 네네. 그 뒤에는 이만큼을 파놨어요. 아, 많이 팠네. 네. 엄청나게 넓어 보입니다. 이거 거의 뭐 골프클럽 풀 세트로 네. 한 3개 정도, 3개 이상, 4개까지 다 들어가겠어요. 2개 쌓고 2개 올리면. 예. 두 개는 그냥 던져도 들어갈 것 같고 네. 공간은 대합격이에요. 네. 근데 일단 여기 위쪽 안 덮은 거는 이해가 돼요. 네. 이 급에서는 안 덮을 수 있어요. 네네. 자, 트렁크를 닫으려면 네. 이 혼잡이 어디 갔습니까? 아. 트렁크 도대체 어디 잡고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이렇게 자동차가 달리면 와류가 생겨서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게 뒤쪽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여기도 이렇게 손을 만져보면 먼지 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손잡이가 없다는 건 네. 가장 많이 더러워진 뒤쪽을 잡고 내려야 된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운전자의 손을 더럽히는 네. 친절하지 못한 네. 마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들려고 신용은 했는데 네. 이것도 태평양보다 빠뜨렸나? 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는데 아까 그 IPU가 엉덩이 받침 쪽으로 옮긴 덕분에 등받이를 또 접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지금 풀려 있는 상태고 앞에 가서 레버를 잡아당긴다고 앞으로 탁 넘어가진 않는구나.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턱이 있어서 네. 물건 넣을 때 좀 걸리겠네요.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운전석에 들어가 봤는데요. 구성은 최신 구성이에요. 쫙 넓게 펼쳐진 대시보드하며 플로팅 타임 디스플레이 8인치예요. 디자인 자체는 최신 모델다운 느낌을 확 전해주죠. 그리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시작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우레탄을 둘러놓긴 했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둘러놔가지고 손톱 한 0.1mm 들어갈까 말까? 요 정도면 조금 더 푹신푹신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나무 무늬는 뭐 참을만합니다. 크롬 둘러놓은 거 좋아요. 근데 이 아래쪽은 완전 생 플라스틱.
보통 중형차쯤 되면 1단, 2단, 3단, 4단으로 봤을 때 3, 4단 4단까지 바르지 않습니다. 이 3단 정도는 조금 말랑말랑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부터도 딱딱하다는 점은 좀 아쉽고요. 도어 트림도 여기는 말랑말랑해요. 여기랑 비슷한 정도로 말랑말랑한데 뒷문으로 가면 또 딱딱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중형차쯤 되면 뒷문의 가장 윗부분 여기는 말랑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뒷문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함을 제거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8인치 모니터는 만져보시면 글쎄요,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만져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뭐 문제점이라고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름 고급화에 신경을 쓴 게 바로 이런 다이얼들의 디테일을 보시면 그래도 다 깎아놓고. 네. 네. 이 버튼 누르는 느낌도 그렇고 네. 이 다이얼 생김새도 되게 아우디스러운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요거만 딱 네. 사진 찍어놓고 보면 아우디인가? 네. 싶을 정도예요. 이런 느낌도 약간 아우디스러워요. 네. 이 버튼 누르는 거 하고. 그쵸? 되게 쬐끔 들어가고 딱딱딱도 걸리는 느낌. 네.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샀던 1.5 가솔린 모델은 여기가 이제 기어 노브로 바뀌었잖아요. 평범한 네. 타입. 네. 근데 얘는 지금 버튼식으로 쓰여 있어요. 네. 이거를 저는 처음 봤던 게 오디세이거든요. 그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버튼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시각적으로 새로워 보인다는 거. 네. 쓰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P, N, D는 그냥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네. R은 뒤에서 이렇게 뒤로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든 직관적인 조작을 위해서든 상당히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기어봉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 공간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만약에 기어노브가 딱 막고 있으면 네. 뭐 내 핸드폰 여기다 딱 놓고 싶을 때 이렇게 피해서 놓거나 네. 음료가 이렇게 딱 꽂혀있을 때 음료를 뺄 때도 뭔가 걸리적거리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쏙 접근성이 좋아졌죠, 이쪽으로. 네네. 그리고 컵홀더는 네모나게 생겨있는데 신동민 기자님 좋아하시는 이빨 달려있고요. 지금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패시아 밑에는 여기 하나 있고 파워 아울렛이 여기 하나 있고요. 찍어지게 하나 있고 네. USB는 지금 여기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USB 여기 하나 있고 파워 아울렛도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아, 똑같은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여기 센터페시아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네. 깊이는 보통인데 네. 이 앞뒤 거리가 상당히 넓어서 쓰임새가 좋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만져보니까 여기는 되게 또 말랑말랑하네요. 엄청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은 그냥 일반적이네요. 네. 아, 의자 얘기 할까 말까요? 의자가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럼바 서포트도 달려있고 전동 시트에 통풍은 없습니다만 열선 있고 마감이 이건 아니에요. 이런데 보세요, 떠 있어요. 우는 것도 엉엉 울어요. 흐느끼는 것도 아니고 엉엉 울어요, 이렇게. 요거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델에서는. 그렇죠. 네. 얘뿐만 아니고 모든 시트가 다 그래요. 뒷자리까지도. 위쪽에 여기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렇게 요즘 글씨 이렇게 띡 써놓는 경우가 그렇게 없거든요. 네. 이런 거는 또 괜찮아요. 네. 타이페 스티커 이렇게 딱 꽂아놓기에는 상당히 네. 이쁘고 이런 건 마감을 잘했네요. 여기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창문 스위치는 다행히도 앞뒤 좌우 전부 다 업다운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지금 오른쪽은 아날로그고 왼쪽이 디지털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오른쪽도 디지털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되게 디자인 잘했고요. 아래쪽에 테두리를 지금 하얀색 선으로 쫙 둘러놨잖아요. 네. 그게 가운데로 가면서 싹 사라지는데 이게 마치 저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램프의 고터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밝기를 싹 어둡게 바꿔버리는 네. 그 입체적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잘했고요. 꼭 저기 칭찬하고 싶은 게 저 폰트. 수입 브랜드가 네. 국내에 차를 팔면서 한글 폰트에 신경 쓰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네. 프리미엄 브랜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근데 얘는 폰트를 신경 썼어요. 이 정도면 센스 있는 사람이 폰트 고르고 예.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래픽도 세련됐고요. 전 그래픽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네. 보시면 이쁘죠? 네. 여기서도 폰트 진짜 잘 잡았어요. 네. 그리고 터치감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네. 뒤로 가볼까요? 네. 뒷좌석으로. 가기 전에 이런 데를 보시면 이런 데 용접한 게 다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약간 네. 여러 군데 용접이 돼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뒷자리 시트 네. 엉엉 울고 있죠? 이거는 만약에 현대차에서 이렇게 해서 내놨으면 이건 불량이에요. 네, 법에드림에 바로 올라갔을 텐데. 이건 불량이에요. 이거는 이런 데 마감. 여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런 데 턱이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다른 세단에서 못 본 구성이거든요. 네. 아마 이것도 그 IPU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게 아닌가 짐작이 돼요. 다리 공간 어떻습니까? 지금 앞좌석을 이광환 기자님 키에 맞춘 거죠? 그렇죠. 공간 장난 아니다. 주먹 3개 들어가요. 네, 이거는 진짜 공간은 정말 120점입니다. 120점. 125점 주죠. 125점 네. 콜. 네.
9세대랑 비교를 하면 네. 지금 휠베이스가 55mm 늘어났고요. 네. 무릎 공간에 48mm를 썼다고 합니다. 어린이 주먹 하나 정도 그죠,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세대 사이에 무릎 공간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 엄청난. 네. 신경 많이 썼어요, 공간에 네. 대해서. 그래서 지금 휠베이스를 보더라도 소나타랑 그랜저 사이쯤 되거든요. 네.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도 돼요. 엉덩이 지금 이만큼 빼고도 다리를 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USB 포트가 없어요, 뒤에. 저 송풍구에 있는데 여기에도 없나? 여기도 없어요. 없네요. 네, 없어요. 엉덩이 열선도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3단이나? 네. 여기 쿠션 넣어주고 전체적으로 소재 조금 올려주고요. 네. 여기 USB 하나 달아주고 시트 마감 바꾸고 그러면 아마 차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네.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대단한 것들 아니거든요. 네. 사소한 것들이에요. 네.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준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잘 하면은 정말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으면 일이 커져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개선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다행이면서도 불행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 턱이 지금 전륜구동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복숭아뼈 정도? 그 정도 높이로 올라오네. 한 뼘은 안 되고. 근데 이거 보셨어요? 배터리 냉각 그쵸. 때문에 있는 거죠? IPU의 냉각을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의자를 접는 레버는 안 보이네요. 트렁크 쪽에서 레버를 당기셔야만 네. 그게 풀 좀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코드 실내 디자인을 싹 훑어봤죠. 그리고 저희가 달리면서도 주행 느낌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어코드 10세대로 진화를 했는데 디자인 저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한 차종의 모든 트림을 다 타보는 경우가 찾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다 타보니 이 모델들 간의 특징도 아주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에 서 있는 이 하이브리드 투어링 트림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 장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이 트림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0세대 혼다 어코드와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안녕.